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이 600명이나 되고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인 장기 실종자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형우야. 병순아, 형방아, 이제 엄마 너무 힘들어. 상렬아, 엄마야. 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시던 분들이 전부인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 가족을 찾아준 대한민국 실종 수사의 권위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우. 교수님께서 그 실종된 가족분들을 좀 찾아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2017년도 경찰청 실종수사 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예.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로 와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를 찾아서 공식 기록에도 이게 등재가 됐다고 그래요? 공식 기록이라는 좀 부끄러운데요. 이제 가족을 많이 찾다 보니까 주변에서 몇 건인지 좀 확인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3,700건 됐고요.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에 네.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제가 퇴직할 때 2017년도였거든요. 네. 5,600건 정도. 와. 우리나라에 좀 실종자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네. 10집 건너 한 집 정도가 이산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0집 건도 한 집이요. 예. 전 진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보통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코드 제로 아동 실종 사건 40분 경과 인근 순찰차 지원 바람. 경찰청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예.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료를 전국에 있는 그 경찰들이 다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백화점에서 없어지면 백화점을 닫고 또 공원이면 공원 문을 닫고 아이를 찾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막 사라지면 실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저희가 그 13년도부터 사전 지문 등록을 있죠. 시행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이의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을 전산에 남겨서 아. 그 아이가 없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찾는 거예요. 파출소나 경찰서 안 가더라도 네. 지문 등록 앱 치면은 앱 사이트가 뜹니다. 앱이 네. 다운 받아가지고 네네네.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 1년 정도 되면 98%는 찾는데 한 2%가 문제입니다. 2%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 2%가 이제 장기 실종자가 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올해 2%지만 매년 2%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많은 숫자가 되고 아, 그렇군요. 힘들죠. 예. 그 교수님께서 주로 저 장기 실종 사건을 좀 담당을 하셨다고요. 예. 30년 이상 된 건들을 많이 찾아. 30년이요? 예.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좀 무모해야 됩니다. 일단 뭐 머리로 생각하고 하면 못 나가거든요. 예, 그렇죠. 현장을 나가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갔던 게 뭐 강원도 산골 마을, 폐가, 운막, 또 기도원, 염전 뭐 다 가봤죠. 예. 그런데 많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사시는 분이세요? 네. 아, 산지 오래되셨어요? 예. 아,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혹시 모르세요? 이 집에 할머니도 오래 사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자꾸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건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단서더라고요. 그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쓰신다고 그래요. 이제 사연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편지를 제가 13년도에 13만여 통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많게 보낼 때는 3,500에서 4,000통도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할 거 있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별명이 불나방이었다고. 불나방. 예. 원래 불나방은 막 불 보면 막 뛰어들잖아요. 그냥 그죠, 뛰어들죠. 그죠, 그죠. 매일 출근할 때 마음이 뭐였냐면 나 오늘 옷 벗는다. 아, 오늘 내가 뭐 조직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맞는 거다. 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뛰어들다 보니까 불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적당히 하게 되면 나야 편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다 보면은 이 진짜 실종 가족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쵸. 제가 이제 5년 정도 수사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끝까지 갑니다. 네. 5년이 지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지치겠죠.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머님, 도저히 나 못 찾겠어요. 이제는 5년도 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했더니 그 어머님이 막 우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사님,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우시는데 제가 그 순간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겠다, 포기한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안 했어요. 그분들 가정을 보면 뭐 아이를 잃어버리고 거의 뭐 풍비박산이 되고요. 또 직장도 그만두고 또 심지어는 평생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은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 있어요. 모든 생각들, 생활들. 아이를 잃어버린 것 동시에 부모님 이성을 상실할 정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헤매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뭐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그 시점에 머물러서 늘 아이를 그리워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프게 만들죠. 아니 이제 전국으로 밤낮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실 그 우리 교수님 스스로 좀 돌볼 시간도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먼저 미안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빠가 7시에 오더래요. 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원래 12시 이후에 와야 되는데 7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저도 다른 뭐 집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처럼. 건강도 건강해 지금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솔직히 제가 2017년도에 3월에 백석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주변 동료가 우리 애들은 방치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학교 가서 가르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양심에 걸려서 내가 아이들 못 가르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를 좀 빌고 너희들이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다 이해하고 용서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저기 우리 아드님 따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저기 이렇게 좀 아버님의 모습을 쭉 지켜봐 오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어릴 때는 저희를 외롭게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없을 때는 이제 다른 가족을 찾느라고 저희 가족을 안 챙기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고 나니까 이제 제일 외로웠던 사람이 아빠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실종 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나 그러니까 정작 그 내 가족에게는
그런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없었던 그런 뭐 미안함. 예. 예. 아니 이게 저 뭐 상봉할 때의 그 진짜 장면이야 반가움과 동시에 참았던 눈물이 뭐 앞을 가릴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상봉 현장 하면 와 이렇게 하고 막 껴안고 반갑다 기쁘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전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가다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있는 저는 심장이 미어져요.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냥 그 상황이 좀 시간 지나서 얘기하고 엄마야 아들이야 하면서 껴안고 울거든요. 이제 아파서 울고 그다음에 기뻐서 울고 그러니까 아픔과 기쁨 뭐 막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곳. 아니 교수님이 찾아준 가족분들이 그 내일 상봉을 해요? 네, 내일 상봉을 하는데요. 아, 또 내일 또 상봉을 합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밥 한 공기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살, 5살 때 남의 집에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내졌는데 주문진의 여관에서 늘 그 집 주인집 아이를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문진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간 곳이 중국 그 하얼빈 쪽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가셨어요? 예, 어린 나이에.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살던 중에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분을 보고 이분들은 주문진에 왔다고 하니까 옛날에 딸을 잊어버리고 찾았던 그 사람이 너희 부모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 주소를 적어 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자기 몰랐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은 그 갔던 분이 편지가 왔다. 너희 부모가 누구고 당신에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서 안 보여줬던 안 거예요? 보여줬다. 당신 아빠 이름이 김만혜나 김만용, 당신 이름이 김옥년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찾고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5년 전에 저한테 접수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김옥년이라는 분 이름, 그 김만혜나 김만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문진 뭐 구석구석을 5년 동안 다 다녔죠. 이야. 혹시 어르신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옛날에 그 사람 찾는 것 때문에 왔는데요. 할머니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여기에? 나 예. 서울서 왔어요. 아, 서울서 오셨어요? 네. 혹시 어르신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혹시 옛날에 김만용 씨라고 살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주문진 면사무소 옛날 서류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 서류를 보던 중에 김옥년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거를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맞다고 나옵니다. 야. 예. 그분들이 드디어 내일 만나는 예, 거예요. 내일 만납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어머님. 네. 아이고. 우리 딸. 네. 예. 형님 나오네. 엄마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건강하세요?
야, 네. 내 동생 어른가고. 네, 맞아요. 언제 만나야지. 야, 동상도 어째나 무사하고 있으면 네. 내가 이제 갈 거야. 예, 코 있는데 이런 데가 언니를 많이 닮았어요. 혹시 좀 그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건강하시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정을 꼭 잘 지켜야 된다고. 왜냐면 찾고 보면 건강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예. 가정이 다 흩어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잃어버린 가족에 올인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이겨내시라고.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네요. 이름조차 이건수 교수님은 2013년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 가족을 찾아준 인물로 등재됐는데요. 다음 중 기네스북에 등재된 적 없는 인물은 1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그룹 BTS. 2번 잃어버린 30년으로 최단 기간 히트곡 부분에 오른 서른도. 3번 24시간 동안 데드리프트로 최고 중량을 들어올린 김종국. 4번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최다골을 넣은 이동국. 정답은요? 김종국입니다. 자, 김종국 씨. 3번 김종국. 정답은 3번 김종국 씨 맞습니다. 정답!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